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산림청장님께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을 위해서 산림청은 2016년도에 1,021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900억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맞죠? 예. 이 예산은 올해 산림청의 조림 관련 7개 사업 예산 1,164억 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 결과 소나무 재선충 발생 피해 본수가 2016년 4월 집계 기준 137만 본에서 작년 4월 집계 기준 41만 본으로 무려 70%가량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발생 추이를 보면 종전에는 경상권,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로 피해가 분산 발생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자체 발생 분포를 보면 강원도는 2015년도에는 861본에서 19년도에는 1만 1000본으로 13배 가까이 늘었고 전남도는 6,300본에서 1만 1240본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장님, 다른 지역은 다 감소 추세인데 이 강원하고 전남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경우는 그 잣나무 분포가 많아가지고요. 잣나무가 소나무 다음으로 그렇게 감염이 돼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전남 지역은 그 방제목 노락이라든가 벌도목 임내 방치해서 두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부실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관 경고를 해서 두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소나무 재성충 피해 본수가 5년간 70%나 감소했는데 방제 사업 예산은 1,021억 원에서 933억 원으로 8.6%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수가 43만 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재단 배정할 때 당초 134만 분에서 43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배정에 조금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서 방제 비용이 적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서 다발적으로 발생돼서 단위 면적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 재정당국하고 노력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적어지고 방제율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네요. 예. 환경부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은 2080년 되면은 소나무 숲이 현재 15% 감소한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2100년도에는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지금 바뀌게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같은 침엽수는 강원 산간 지역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서 조림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저희들도 이제 내화림 조성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소나무 재선충뿐만 아니라 산불에서 조금은 화렵수림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부 지역의 산주들께서 송이 생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나무를 선호하는 개인 산주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꾸 화렵수림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자연 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유도하도록 수종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이제 일부 표고버섯 같은 것이야 일부 극소수 지역일 거고 재선충이 발생하면 약품을 써서 방제,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없어질 소나무를 굳이 살리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3분의 2가 사유림 소유자들인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조림 수종을 정할 때 산주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게 나갔습니다. 전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근 재선충이 이제 잣나무로 확산이 증가하고 있고, 강원 홍천 춘천 지역에서 피해 본수가 16년도에 998번에서 2020년도는 1만 841번으로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했더라고요. 잣 생산량도 9,682톤에서 1,110톤으로 대폭 감소되고, 수입량은 또 36톤에서 106톤으로 대폭 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임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288억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재선충이 잣은 물론이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재선충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분석된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이제 일부 이제 잣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한 타격은 있는데, 저희들 우리 임산액 생산 규모로 놓고 볼 때 소나무 재선충에 의한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네. 필요한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재선충 고독성 방제약품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품 선정위원회에서 소나무 예방 나무 주사액조로 아베맥틴 3개 약종 추가했고, 잣나무 방제약품으로 아베맥틴 계열 2개 약종도 추가로 선정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 아바맥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미국 환경청하고 국립보건원 유럽 등지에서도 해당 성분을 고독성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은 시중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고독성 농약을 쓴다는 것은 좀 이게 실효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약품을 사용한 방제 예방보다는 벌목하고 대체 수종을 심는 것이 더 맞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당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미국하고 유럽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바맥틴이 고독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보다 기준이 조금 낮아서 현재는 이제 보통 독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농약을 선정할 때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약재 중에서 저희들이 방제 효과가 뛰어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걸 아바맥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재선충은 지금 벌써 10년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아바맥틴이 금년도 약재 선정에 추가는 됐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철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